안녕하세요.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말을 담는 그릇, 이른바 말그릇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김윤아 작가님 이야기. 이거 참 흥미롭지 않나요? 네, 그렇죠. 누구는 항아리처럼 넓고 깊어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담아내는데 또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처럼 작아서 금방 넘치기도 하고요. 맞아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말그릇의 저자 김윤아 작가님의 강연인데요.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말그릇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 통찰을 나눠주셨어요. 네, 강연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솔직해서 와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. 이 시간을 통해서 말그릇 개념도 확실히 잡고 또 김윤아 작가님의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당신의 말그릇을 키워서요, 더 나은 소통,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작가님은 말그릇을 정의하기를 말 그대로 말을 담아내는 마음의 그릇, 그 용량이라고 하잖아요. 네네. 큰 그릇,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 사람은 타인을 좀 포용할 줄 알지만 작은 그릇, 아까 말한 간장종지 같은 경우는 좀 자기중심적이고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툭툭 내뱉게 된다는 거죠. 아, 듣고 보니 주변에 좀 떠오르는 분들도 있네요. 혹시 그 작은 그릇의 특징 같은 것도 언급하셨나요? 네, 몇 가지 드셨는데요. 예를 들면 말이 좀 필요 이상으로 많거나 계속 자기 얘기만 하거나 또 남 이야기, 특히 뒷담화를 즐기고요. 그리고 좀 같은 말이라도 꼭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. 아, 그렇군요. 작가님 본인도 이런 고민을 직접 겪었다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. 특히 그 시아버지와의 일화요? 맞아요. 그게 아주 핵심적인 예시였죠. 명절에 있었던 일인데 남편분 승진해서 다들 막 축하하고 분위기 좋은데 시아버님께서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. 네, 뭐라고 하셨죠? 태양이 아들 이름 초등학교 가도 너 일 계속 할 거냐? 이렇게요. 와, 진짜 듣기만 해도 좀 가슴이 철렁하는데요? 그 순간 감정이 어떠셨을까요? 엄청 상처받고 순간적으로 들이받을까?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굉장히 강한 감정이 올라왔던 거죠. 그렇죠.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좀 욱하거나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하기 쉬울 것 같아요. 근데 작가님은 그 순간을 어떻게 좀 분석하셨나요? 네, 바로 그 지점에서 대화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게 흥미로웠어요. 피구형 대화랑 캐치볼형 대화요. 피구형이랑 캐치볼형이요. 좀 감이 오는데요? 피구형은 말 그대로 상대가 어떻게 받든 상관없이 자기 할 말만 그냥 세게 던지는 거예요. 공처럼요. 아, 약간 나는 솔직해서 거짓말 못해.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하면서 막 던지는? 딱 그거죠. 너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. 이러면서요. 상대방 마음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는 스타일. 듣는 사람은 좀 아프겠네요. 그럼 캐치볼형은 어떤 건가요? 캐치볼형은 이제 상대방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속도나 방향 같은 걸 좀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거죠. 아하, 배려가 있는 거네요. 네, 감정 조절도 하고 상대 입장도 헤아리고 그래서 좀 더 나은 표현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. 작가님은 말그릇이 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캐치볼을 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상대가 피구처럼 말을 막 던져도 그걸 잘 받아낼 수 있는 내공이 있다고 봤어요. 피구 경기에서 막 날라오는 공을 요리조리 피하거나 심지어 잡아내는 끝까지 남는 사람처럼요? 그렇죠. 그런 비유였어요. 작가님이 제시하는 핵심 비법이 바로 원석을 보는 연습이에요. 원석이요. 보석 같은 거요. 네, 맞아요. 말 그 자체, 그 날카로운 표현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 말을 하는 사람, 그리고 그 사람의 본래 의도, 그걸 원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. 말 뒤에 숨어있는 본래 의도, 원석. 아, 이거 되게 새로운 접근인데요. 보통은 말 자체에 딱 꽂혀서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.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막 작정하고 공격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시아버님이 며느리 잡으려고 막 계획하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표현 방식, 그러니까 캐치볼하는 방법을 잘 모르셨을 뿐이다.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. 일리가 있네요.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군요.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? 두 번째는 그 말 속에는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의도, 즉 원석이 있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. 좋은 의도요. 상처 주는 말 속에? 네. 사람들은 되게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한대요. 뭐 알려주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걱정되고 위로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말로 표현되는 유통 과정에서 뭔가 변질돼서 상처 주는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그 시아버님의 일 계속 할 거냐?
이 말 속에도 원래는 다른 좋은 의도, 원석이 있었을 거다. 예를 들면 뭐 자식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거나 손주에 대한 관심, 뭐 이런 거요. 네, 정확해요. 작가님이 바로 그 원석을 읽으려고 노력하신 거죠.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? 뭐 그런 말씀이시구나 하고요.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? 그 원석을 딱 짚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대요. 아버님, 역시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죠? 와, 그렇게요? 반응이 어떻나요? 시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렇지, 그렇고 말고 하시면서 엄청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. 대박이네요. 네, 덕분에 막 감정 상할 뻔했던 대화가 아주 부드럽게 마무리되고 관계도 지키고 나중에는 심지어 우리 며느리가 보석 같다는 칭찬까지 들으셨다고 하니 뭐 대단하죠. 와, 진짜 현명한 대처네요. 근데요, 이게 단순히 이럴 땐 이렇게 말해야겠다 하고 머리로 아는 기술만으로 가능할까 싶어요. 그 순간적인 감정을 누르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게 뭔가 좀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. 정확하게 보셨어요. 그래서 작가님이 기술 이전에 마음의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. 말은 배운 대로 되지 않고 배인 대로 된다. 이 말이 참 핵심적이죠. 말은 배운 대로가 아니라 배인 대로 된다. 네, 어릴 때 경험, 특히 뭐 부모님과의 관계라던가 내가 겪었던 상처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말습관에 깊숙이 배어 있다는 거죠. 작가님 본인도 과거에는 되게 방어적이고 성공지향적인 나를 많이 했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. 하긴 많은 분들이 당장 남편이나 아이를 좀 내 뜻대로 바꾸고 싶어서 막 소통 기술 같은 걸 배우려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없이는 어려운 상황 닥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거군요. 맞아요. 내 안의 감정, 특히 뭐 불안함이라든지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내면의 상처나 감정을 먼저 내가 알아주고 이해하고 좀 보듬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. 자기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게 우선이다. 네, 작가님 역시 스스로의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고 나서야 말이 좀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의 그 피고 같은 말도 더 잘 받아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. 기술을 배우기 전에 내 마음의 그릇 자체를 먼저 키우는 거죠. 마음의 그릇을 키운다.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건 뭘까요? 단순히 그냥 말을 좀 더 잘하게 되는 것?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.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. 상처 주는 말들로부터 우리 관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관계를 지키는 힘이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자존감이 성장한다는 겁니다. 자존감이요? 말그릇이랑 자존감이 연결되는군요. 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뭐 대단한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 얻는 그런 게 아니고요. 오히려 그 피고 같은 어려운 말을 어떻게든 잘 받아내려고 애쓰는 내 모습 있잖아요. 그 작은 노력, 그 기특한 모습을 내가 스스로 알아챌 때 그때 단단해진다고 해요. 와, 스스로를 기특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을 키운다. 멋지네요. 그렇죠. 작은 성장의 순간들을 알아주는 거죠. 오늘 저희가 김윤나 작가님의 통찰을 통해서 이 말그릇을 키운다는 게 단순한 말하기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말 너머의 그 원석을 보려는 노력,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그런 깊은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당신이 좀 어려운 대화 상황에서도 관계를 잘 지켜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성, 자존감까지 키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최근에 당신을 좀 불편하게 했거나 어려웠던 대화,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? 네,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때 그 말들 뒤에 혹시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원석은 뭐였을까요? 만약 그때 그 원석을 발견하려고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당신의 감정이나 그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